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달통 언니예요.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앞으로 진행될 방송에 대하여 약간의 썸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행할 전체 방송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 건너편 엄청 넓은 땅과 바글거리는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해대고 있는 대부분의 쓸데없는 소리들에 대하여 따끔하게 혼쭐 내주는 시원하고 달콤한 국뽕 캔디를 시청자분들께 배달해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진핑의 꼼수로 시작된 동북공정에 대한 내용과 중국군 관계자가 함부로 떠들어대는 한국 국방력의 과소평가에 대한 국뽕 캔디를 1, 2편으로 나누어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공정은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시진핑의 의도에 따라 중국 공산당 정부가 주도한 동북변강 역사의 현상 계획 연구공정을 줄여서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은 만주 등 중국 대륙 주변의 국가들이 원래부터 중국에 속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시진핑이 정권 연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한국을 겨냥한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을 시도하기 위하여 다시 끄집어내 중국인들에게 강조와 강요를 했던 개소리들 중 하나입니다. 시진핑의 동북공정 시도는 외형적으론 2007년에 끝났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한국의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거나 또는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역사 왜곡 시도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동북공정 시도가 끝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강한 의지와 지시로 진행된다고 짐작되는 이 동북공정의 실상은 중국 당국의 주도 아래 중국인들에게 아나무인격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인들의 실상이죠. 이런 행위와 말을 일삼는 행위는 중국인들 중 기득권층 및 20, 30대 이하의 중국 공산당의 진절이 나는 현실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층과 교육 정도가 떨어져 그들이 하는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계층 사이에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접한 행위를 시도한 결과를 보면 그들의 의지와는 크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현실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중국인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결과로 오히려 매번 극단의 역효과와 비웃음만이 남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밥충들과 같은 14억이라는 엄청난 인구수와 큰 땅덩어리가 큰 자랑이며 괴력을 지닌 무기인양 떠들어대면서 가소로운 중뽕에 취해 민폐를 끼치며 해대는 헛소리의 대부분은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 중국의 것을 모방하는 것으로 무탈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오만과 민폐 속에서 떠들어대는 중국인들은 그것이 거창한 대의가 담긴 대국 불기인양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없이 높아져버린 한국 소프트 파워의 위상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지저분한 분탕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남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가 시기와 질투인데 거기에도 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인들이 해대는 이런 시기 질투 행위를 빗대어 질을 따져본다면 한 여성이 친구의 남친이나 남편이 자신의 남자보다 훨씬 좋은 직업을 갖고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거기에다 외모까지 엄청 멋져 보여서 비교하기조차 힘들 정도인 경우에 하는 질투의 수준도 아닙니다. 그냥 중학교 1, 2학년인 여학생들이 자기보다 조금 예뻐 보이거나 모지리급의 여학생들이 서로 사귀는 남친들의 키나 외모를 놓고 하는 것 같은 어린애들의 질투 정도가 가끔 중국인들 중 나름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하는 계층에서 해대는 한국에 대한 질투인 것이죠. 한마디로 가소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 돼 보이기도 하는 짓거리인데 극한의 열등감 속에서 달리 방법이 없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짓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한심하고 가소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가 과거에 비해 나름 상당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외국을 여행하거나 유학을 많이 가고 있는데 이 중국 유학생들은 미국이나 영국 등 내노라 하는 선진국의 유수한 대학에 집중적으로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학을 간 중국 학생들은 교수와 학생들이 수준 높은 토론을 하며 강의에 집중하는 가운데 교수나 학생이 한국의 우수성이나 유익한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 뜬금없이 껴들어 한국을 까내리고 싶은 의도가 확실하고 전혀 팩트가 없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분들은 중국 학생들이 강의 중 해대는 그런 행동이 매우 뒤틀린 심보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상황에 따라선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단어를 섞어가면서까지 제지하지만 멈추지 않고 시기 질투에 몸부림치며 헛소리를 이어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할 정도의 말들이지만 김치나 삼겹살,
또는 하다하다 빈대떡 같은 한국의 주전부리에 속하는 것들까지 깡그리 자기들 것을 가져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 하고 한복도 자기들 것을 가져가 우긴다는 소리를 하며 그것을 도둑행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인들이 억지를 쓰며 우길 만한 걸쭉한 것들도 꽤 많은데 그런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일 만한 팩트를 들이대야 하니 쉽게 들고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산당에서 의도적으로 세뇌시킨 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젊은 학생들이 떠들어대는 행위들도 상당히 꼴불견인데 지식인 계층이나 심지어 북경대 등 중국의 유수한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 입에서도 팩트를 전혀 내놓지도 못하는 이런 헛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모든 중국인들은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회합 등에서는 반드시 이런 헛소리들을 해야만 생존 가능한 쿼터를 받고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 심기가 엄청 불편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엾은 생각에 씁쓸한 입맛을 다시게 되지요. 그들이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를 떠들 때 그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더욱 가소롭고 웃기는 대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팩트라고 들이대는 것이 한두 해만 묵은 것이어도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무슨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냐고 할 상황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당나라 때니 한나라 시대에 무엇이니 등 수천 년 전에 듣보잡한 소리를 해댑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이유는 떠들어대는 것을 듣고 있던 상대방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는 더 이상 흔들 수 없게 되니까 이같이 어느 누구도 본 적도 없는 것은 물론 확인도 불가능한 수천 년 전의 소설 같은 소리로 억지를 쓰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중국 상황 중 현실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선 도저히 한국을 넘어선다고 밀어붙일 것들이 전혀 없으니 오직 땅 덩어리 크고 별로 쓸데없이 많은 인고수를 말 같지도 않은 대국 굴기에 맞추어 들먹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중국인들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인데 배우는 학생이든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학자임내 하는 사람들조차 이따위 억지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곧 공산당 독재의 억압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이런 망상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공산사회라는 특성 때문에 인터넷 등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방송 매체들의 강력한 통제와 감시로 올바른 생각을 겉으로 쉽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옳은 소리를 하는 지식인도 분명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글로벌 사회인 요즘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젊은 지식인들이 종종 올바른 생각을 올리며 억지 주장과 무분별한 행위에 대한 자각을 외치는 중국인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해서 큰 땅덩이나 개떼같이 많기만 한 식충들 같은 인구수에 어울리지 않는 사고방식과 덜 떨어진 인지 능력이 쉽게 바뀌거나 넓은 세상의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 가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역사를 보거나 지금 눈앞에서 해대는 질 떨어지는 행위들을 본다면 중국인들은 스스로 억울해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 뻔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동북공정이나 문화공정 같은 역사, 현실의 왜곡 행위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들은 막무가내로 해대는 그들의 질 낮은 짓거리들을 항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중국은 한국이 자기들이 없다면 혹은 자신들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고단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결국 모든 한국인들이 비참할 정도로 힘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렇게 되길 기대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간단한 민족이 사는 곳이 아니죠. 우리 한국 민족의 무시무시해서 누구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는 장점이자 민족성이 뭡니까? 그건 바로 마치 군대의 구호와 같은 안 되면 되게 하라, 덤벼들면 무조건 맞짱 떠서 질릴 때까지 물고 늘어져라. 앞길이 막히면 지체 없이 다른 길을 찾아 밀고 나간다 등 제법 잘 나간다는 국가의 민족들고 혀를 내두르며 찬사를 보내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영국의 한 기자가 말했듯이 바로 눈앞에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열강들에 대해서 그러한 열강들을 손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중국이 한한령 등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를 통제해 보려고 했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길을 찾아내요. 머뭇거림 없이 노력하고 개발해 나가며 눈부신 창의력으로 무서울 정도로 완벽한 소프트 파워를 확보해 보란 듯이 그들의 욕구를 뭉개버립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수한 분야에서 솟구치는 능력을 최대한 끄집어내고
또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며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지만 그 속에서도 정감 넘치는 최고의 인간적이고 수준 높은 사회성으로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만의 DNA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인의 이러한 현실적인 우수성에 대하여 한없이 부러워하면서 끝없는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통제하고 이용하고 있는 공산정권의 우두머리들에 의해 세뇌당하며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소로운 억지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의 꼴불견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분리하면 쉽게 망각하고 지금 없으면 몇천 년 전의 일이라도 토시 하나만 연관되면 끄집어내어 억지를 부리며 이것도 저것도 통하지 않으면 대국이니 소국이니 하는 말로 얼버무리는 것이죠. 사실 중국이 그렇게 큰 땅덩이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글거리는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 말대로 고작 자기 나라의 100분의 1 정도의 땅과 5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한국을 넘어서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한 이유에서 오는 결과로서 그들 중국인들의 고질적인 민족성인 뭉치지 못하는 이기적인 대중성이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중국인들이 힘을 발휘할 정도로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최대 단위가 가족이고 이것은 곧 그들의 한계점이죠. 그리고 중국은 비록 현재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지탱하고 있지만 실상은 현재의 중국을 끌고 나가는데 그야말로 골이 터질 것 같은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정권이 그것을 절대로 밖으로 내보이고 싶지 않아 가능한 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한다면 현재 중국 공산정권은 광활한 중국 영토 전체에 있는 다각적인 민족 구성체들을 하나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통제력과 지휘 능력을 가진 리더나 강력한 조직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중국인들 특유의 민족성인 소그룹 옹호주의라 할 수 있는 좁은 범위 내에서만 안심하는 DNA 때문에 가족 단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속 좁은 생각과 근거리에서 함께하고 있어도 의심이 많아 쉽게 믿고 손잡지 못하는 기질에서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내부적 현실 속의 위험성과 불안감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여러 개의 조각으로 쪼개질 수 있는 조짐과 그것을 노리는 세력들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모든 중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고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무력을 사용하여 찬탈해 놓은 영토를 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원래 현재의 중국 영토는 상당 부분 한족과는 거리가 먼 이민족들이 소유하고 지내던 곳이 훨씬 많으며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한족에게 완전히 동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동화되지 않고 생각은 물론 생활 습관과 언어까지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 공산당과 특히 시진핑을 옹호하고 있는 공산정권 내의 계파 조직은 동북공정 등을 강조하며 중국인과 특히 어린 학생들을 완벽하게 세뇌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거짓과 행위를 끝없이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정권이 중국인들을 세뇌시키며 끌고 나가는데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덩시아핑 때부터 눈에 띄게 좋아진 경제력을 대내적으로 치켜세우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생각 속에 내세우는 것은 경제력이 아닌 군사력에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도시개발과 사회조직은 곧 군사력과 매우 민첩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또 대외적으로 고개를 들고 억지를 쓸 수 있는 이유도 경제력보다는 그들이 엄청난 돈을 써가며 갖춰나가는 중국의 무력화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산당은 원래부터 끝없는 불안감과 마치 두더지 잡기 놀이처럼 수없이 나타나는 기회주의적인 공격 세력들에 의한 불안정을 막기 위해 쉬지 않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권력인데 중국 공산당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농후한 현실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국민들을 통제하고 세뇌 작업을 진행하면서 도시 전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CCTV를 설치해 놓고 끝없는 감시를 이어가면서 자신들의 독재 권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죠. 이런 속에서 그들이 중국인들의 정신을 자신들의 독재 정권에 대한 불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방향을 틀기 위해 이용하고 소위 대국굴기라는 자신들만의 욕구를 채워나가기 가장 쉬운 대상이 언제나 중국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들 생각 속의 소국인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눈부신 경제력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소프트 파워야 절대로 눌리지 않는 많은 분야에서의 능력에 시기와 질투하는 심보를 활용함으로써 독재에 대한 거부감이나 항거 행위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한국에 대한 기만 행위에 정신을 쏟게 방향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는 짓들이 사실은 공산당 권력을 쥔 시진핑의 교활한 정치적 교란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약간 빈정 상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들의 기만행위나 말에 크게 신경 쓸 일도 없는 것 같네요. 중국인들은 넓은 땅덩어리와 14억이나 되는 인구를 큰 힘이자 자랑으로 내세우지만 이런 말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선 곳에서 조금만 먼 곳으로 원정을 떠나 전투를 하거나 뭔가 할 때면 원하는 것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전통적인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비록 엄청 강하다고 알려진 무기와 군사 조직력, 즉 하드파워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그러한 하드파워를 사용해야 할 경우 알려지거나 눈에 보이는 만큼 굉장한 결과를 낼 수 있냐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하드파워가 이론상 매우 강력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드파워에 쫄아서 비굴해질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또한 그들이 내세우는 경제력 역시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은 확실하지만 그 경제의 대부분이 14억 인구의 1, 2%도 안 되는 극소수의 권력층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 경제력의 수준에 맞는 파워를 발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요. 만약 상황이 악화되어 중국이 소국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우리 한국을 공격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손톱의 때만큼도 생각지 아니며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맞짱 뜰 수 있는 겁없는 우리 민족의 강한 기지를 발휘한다면 사실 해볼만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